시청자 여러분, 경기도 부천시 갑으로 왔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갑 지역 김복덕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유, 무슨 말씀을요? 예. 이름이 참 좋습니다. 금복덕입니다. 금복덕. 예. 경제 전문가라고 타이틀을 타셨는데, 어떤 부천에서 저는 중소기업에 7년간 근무하고 28년간 경영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코스닥에 상장하고 작년 6월에 아주 유망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바이오 기업에다가 경영권을 매각하고 지금은 2대 주주로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해서 성공시켜서 더 크게 키우라고?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고졸사원 일로 입사를 해서 고졸 신분으로 창업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고졸이에요? 지금은 이제 그래도 경영학도 배우고 해서 석사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현장으로 뛰어드셨구나. 그렇습니다. 그럼 진짜 전문가 맞으시네요. 맞습니다. 아니, 경제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부천 있잖아요. 이거 뭐 수십 년 동안 별로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제가 창업할 때만 해도 수도권 위성도시 중에서는 성남시와 1, 2를 다툰 기초단체였습니다. 그렇죠. 지금 30년이 지난, 제가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경제도, 교육도, 주거 환경도 모든 것들이 수도권에서 하위를 달리고 있고 인구는 뭐 10% 이상 줄었고 참으로 암울한 잃어버린 30년입니다. 인구가 하도 많이 줄어서 선거구까지 하나 줄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 부천을 경제 전문가가 국회의원이 되면 확 바꿔서 경제가 흥하는 대로 만들 수는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거야. 그런 자신 없이 유권자들께 감히 인사드릴 수 있겠습니까? 크게 인구가 줄고 여기가 쇠락하고 퇴보하는 도시가 된 거는 두 가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업, 좋은 일자리가 없습니다. 부천시가 설익은 문화도시를 만든다고 해서 뭐 영화, 만화를 한다고 했는데 핵심적인 도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시정 역량을 엉뚱한 데다 소비를 했습니다. 성남 같은 경우에는 동판교, 서판교에 NC소프트, 네이버, 카카오 같은 IT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했고 그러다 보니까 30년 전 대비 집값은 3배 이상 차이가 났고 땅값은 그거보다 훨씬 큰 차이가 났습니다. 부천에 있는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하러 강남, 판교, 화성, 동탄으로 떠나고 좋은 교육 환경이 없다 보니까 열의를 가진 그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목동이나 송도나 청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계속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4차 산업, 5차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대장신도시, 그 다음에 영상문화단지에 대규모 아레나, 공연장 같은 걸 유치해서 넷플릭스 같은 걸 거기서 촬영해서 그 넷플릭스가 흥행이 되면은 전 세계 관광객들이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을 거쳐서 들어오다가 여기 들리고 나갈 때도 또 들리고 그럼 부천의 세수가 좋아지고 젊은 사람들이 모이고 세계의 주목을 받는 관광 멜트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에 그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 CEO가 와서 오징어 게임 2 촬영장이 충청도 어디래? 근데 비밀이래. 그러면서 갔다 온다는 보도를 봤어요. 그러면 그보다 부천이 훨씬 여러 가지로 그럼요. 지정학적 조건이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습니다. 특히 넷플릭스 한 평을 허리우드에서 촬영을 하면은 1억 불 전후가 소요가 됩니다. 근데 이제 한국이 경쟁력이 있는 게 아직은 그쪽에서 뭐 지금 K 한류였다 해서 유망하기는 하지만 유망 주자일 뿐이지 완성된 주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촬영하면 지금 200억 전후가 듭니다. 그래서 수도권 위성도시에 하남시, 그 다음에 고양시, 파주시, 창동 역사에는 또 카카오가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가 지금 2차 산업에 머물러 있는데 4차 산업, 5차 산업 일로 육성을 해서 그래야 도시가 성장하고 비전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뭐 부천을 그 국제 만화제 같은 걸 하면서 문화도시로 이렇게 하려고는 했는데 실제로 이게 우리 부천 시민들의 경제적인 그 향상과
또 경제적 선순환과 연결되는 식의 그런 문화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 네, 뭐 한계가 아니고 아주 폭락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 문화도시라는 자긍심을 갖고 있는 유권자나 시민들이 아마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경제 전문가를 이제 표방하셨는데 또 보니까 부천을 서울시로 예. 이것도 아주 큰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예, 제가 두 가지 슬로건을 여기에 예. 갖고 나왔는데요. 네. 서울시 편입과 GTX B노선, D노선, F노선의 조기 착공 및 신속한 추진입니다. 그 첫째 서울 편입은 여기 제가 위치하고 있는 갑지역구의 오정구, 그 다음에 원미구의 핵심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 이유는 40년 전에 목동 신도시를 만들 적에 우리 그 강서구와 인접한 고강 아파트가 목동 신도시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50만 원이 비쌌었습니다. 아, 여기가? 예. 예. 왜냐하면 그때 목동 신도시 개발 땐 거기는 뻘이었습니다. 장화를 신고 다녀야 되는데 고강동은 상대적으로 지질 기반이 좋기 때문에 예. 서울시 편입을 믿고 네. 그때 아파트를 분양받으신 분들이 폭탄을 맞은 거죠. 아하. 지금 40년 지나서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저런. 또 고강동, 오정동은 비행 항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예. 주거 환경으로는 최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이주 대책을 만들어서 경계에 대규모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좀 안락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네. 맞다고 생각하고 또 역곡이나 원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그다음에 GTX BDF 노선은 네. 부천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 중에 하나인데 지금 GTX A 노선이 화성 동탄에서 강남까지 18분 걸립니다. 네. 근데 우리는 조금 늦어졌습니다. B 노선 28년 완공 예정인데 네. 그것도 지금 민주당에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왜 발목을 잡아요? 일부 시민단체랑 연합해서 그 꼭 필요 불급한 동력을 있어야 되는데 그 변전소를 부천과 부평 사이에 호수공이라는 공간이 있어서 거기다 넣는다고 했더니 대안 없는 협의도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반면 교사가 있잖아요. 네. KTX 만들 때 부산 금정산 터널 때문에 4, 5년이 늦어졌고 또 예산도 두세 배가 더 들고 여기 또 외곽순환도로 서패산 터널을 네네. 시민단체, 환경단체가 반대로 인해서 그것도 또 늦어졌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도롱�용 때문에 예, 도룡령은 이제 부산 금정산 터널이고 천성산 터널. 예, 맞습니다. 예. 금정산, 천성산. 여기도 대안을 여기도 그런 식이에요? 반대를 지금 대안을 갖는 반대는 좋습니다. 여기가 우리 지역이라고 해서 부평의 아파트 단지에다 변전소를 넣으라고는 할 수 없을 거고 네. 안전성을 제대로 테스트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을 갖고 반대를 해야 되는데 네. 뭐 그 광우병이나 요번에 후쿠시마 원전수 그런 그 추상적인 일을 갖고 반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77만의 교통권, 생활의 안정 그런 것들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네. 무작정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해서는 시가 절대 발전할 수가 없고 네. 그게 30년 민주당 정권의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GTX BDF 예. 조기 착공 예. 또는 공기 단축 예. 그거 저기 서 계신 분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윤석열 B노선, 대통령? D노선인데 저 옆에 계신 분이 어쨌든 관심을 갖고요. 지난번에 고향에 가서 F노선도 또 발표해 주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보통은 예. 여기 윤석열 대통령 사진을 거는데 여기는 아예 이렇게 저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세워놨어요. 브로마이드. 예. 왜 저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좋으세요? 제 개인적으로 가깝습니다. 네. 예. 어떻게 가까우세요? 고등학교 4년 선배님이요. 아, 그러시구나. 예. 그렇구나. 예. 그럼 혹시 저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주라 그래서 공천 받으신 거예요? 전혀 1%도 도움이 안 됐습니다. 아, 도움 안 됐어요? 아니,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누구 말 듣는 분입니까? 그렇지. 윤석열 대통령 가깝다면 무조건 이거 했을 겁니다. 아, 오히려. 예, 숨겼습니다, 저는. 아, 그래요? 예. 역처벌 받을 뻔했네. 아, 당연하죠. 예. 그런데 우리 김복덕 후보하고 예.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치는 이번이 처음이신 거죠? 예, 처음입니다. 그러면 저 종북 주사파들하고 진짜 맞짱 떠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저것들이 얼마나 숭악한데. 네, 뭐 여러 가지 함정이나 덧돈 올 걸로 봐치고 그러니까, 그런 예. 것들 각별히 유의하고 저는 근데 네. 뭐 지금까지 뭐 30년 가까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가질 거 잃은 거는 얻을 거는 다 얻은 사람입니다. 네. 후반기 인생 2막에 봉사를 뭘 할 것이냐 고민하고 하다가 마지막 봉사를 이쪽 일로 해서 제가 중소기업 하면서 특히 21대 국회 문재인 정부에서 너무나 많은 고통과 고뇌를 하는 우리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을 보면서 그런 분들의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 법령을 개정하고 적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예. 이 중소기업 말씀하시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논평한 거가 기억이 나요. 중대재해처벌법, 중처법. 그거 사실 말도 안 되는 악법인데 지금 국회가 워낙 종북주사파들이 다수니까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2년만 유예해달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무시당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제 부산에서 6,000명의 중소기업인들이 모여서 이제 다시 그 요구하는 집회를 했는데 이분들 주장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지지난주 같은데 통영 앞바다에 어선이 침몰했어요. 그래서 선장을 비롯해서 9명이 사망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절규죠. 만약에 이 선장이 정말 운이 좋아서 살아 들어와도 선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감옥 간다는 거예요. 지금 법이 그렇다는 거야. 네, 저는 그 중소기업을 30년 한 사람이고 중소기업 중앙회 지금 이제 그 규제 개혁을 요청하고 지금 부산, 광주, 서울 국회에서 시위하는데 거기서 사실은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국민의힘 중앙당 인재영입위원회 11월 20일 날 추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소기업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요. 소상공인들이 식당에서 칼질하다가 넘어져서 다쳐도 그 식당 사장님이 처벌받을 수 있는 아주 흉악하고 대단히 무서운 아르바이트생이 5명만 해도 처벌 무조건 처벌 5인 이상이니까. 그 지금 그 우리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이 부산에서 광주에서 서울에서 절규하고 있는 것들이 10명, 15명 계신 분들이 그 직원보다도 훨씬 더 처절하고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어쩌다가 조그만 실수를 또 예를 들어서 그 공장 지붕 수리하다가 하청져 갖고 그 사람이 미끄러져서 넘어져도 그 공장 사장님이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까지. 그럼 거기다 사고 한 번만 나면 바로 문을 닫아야 됩니다. 제가 중소기업 중앙에서 듣기로는 민주당도 요번에 그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워낙 강하게 나오니까 좀 살살 좀 다뤄줘. 니네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22대 국회 개원되면은 제일 먼저 그거부터 처리해줄게. 말로만 그렇게 하고 민노총 한노총 표가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 삼중 플레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은 제 가까운 친구가 S-OIL의 CEO입니다. 지금 울산에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1월 달에 빈살만이 그 한국에 들어와서 7조 원 투자를 확약받아서 그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 그 S-OIL CEO가 하소연이 전 세계에 이런 악법이 어디 있냐. 이게 참 나라가 창피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입법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그 제가 해결해야 될 숙제입니다. 그런 일 하겠다고 지금 그렇습니다. 물론 뭐 제가 30년 살고 35년간 근무하고 경영한 부천 시민이나 부천시의 발전도 중요하고 제가 35년간 터전을 만들고 이룬 중소기업계, 소상공인계의 현안 해결하는 것도 급선무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막상 선거라는 거 처음 해보신 것 같은데 해보시니까 어때요? 저는 재밌게 즐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시장이나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제 손 꼭 잡으면서 요새 일자리가 너무 없어 또 장사가 너무 안 돼 그런 때는 찡하고 제가 여러 가지 가진 사람으로서 뭐 지금까지 순탄하게 살아온 사람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 민심의 변화가 조금 느껴지십니까? 30년간 이게 저희 그 더불어민주당 식민지처럼 그랬는데 더불어민주당 식민지를 떠나서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호남의 고향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완벽한 호남 공화국일로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12년간 100% 호남에서 가져갔었죠. 각종 기관
뭐 거기에 사회 지도층 뭐 하다못해 청소하시는 분들까지 네. 그분들 영향력에 들어가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예. 그러니까 말뚝만 꽂아 놔도 부천시는 당선이라고 생각하고 네. 요번에 2개 지역구는 이재명 변호인 호위무사가 공천을 받았고 네. 지금 저랑 경쟁해야 될 두 분도 누가 이재명이랑 가까우냐 그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진짜로 부천시민의 그 사람이에요? 후보가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유권자를 한마디로 얘기해서 개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그 둘 중에 이재명이랑 더 가까운 자가 공천 받겠지. 예, 서로 지금 그 싸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번에 부천은 확실히 좀 바꿔야 되겠어요. 예, 전적으로 동감하고 우리 네. 유권자들의 열망과 소망이 네. 간절하고 또 간절합니다. 부천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부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뜨겁습니다. 제가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네. 50~60%가 찬성을 하고 있고 예. 단 이제 또 안타까운 거는 이쪽 제가 출마하고자 하는 갑 지역구는 네. 소규모 연립주택이 많은데 그걸 갖고 계신 분들은 강한 열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예. 거기에 있는 세입자들은 또 전세값이나 월세가 오를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뭐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 전체적으로는 서울시 편입에 대해서 예, 찬성을 대다수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또 부천이 지금 30년간 퇴보한 거를 한 번에 넘어설 수 있는 히든 카드가 서울시 편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서울시가 편입되면서 사실은 거의 모든 게 바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 생활 환경, 교육 환경, 주거 환경 모든 걸 바꿀 수가 있죠. 또 서울시 입장에서도 지금 뭐 고양시, 하남시, 구리시, 부천시, 광명시 이런 여러 그 서울시 편입이 얘기되는 지역이 있는데 어쨌든 편입이 되면 그 편입된 도시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하죠. 서울시 당연하죠. 입장에서도. 그러면. 예. 특히 이제 야당에서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게 네. 서울의 수도권에 과도한 편중이 있는데 그걸 심화시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아하, 예. 그 이유는 면적은 경기도가 수십 배가 넓고 서울시보다. 네. 그 다음에 인구도 지금 서울시는 900만이 안 됩니다. 경기도가 지금 한 1,300만 전후 정도. 서울시가 940만 아니요. 900만 어쨌든 1,000만은 깨졌지만 900만 전후. 예. 그 다음에 경기도가 지금 1,300만 1,350만 예, 전후 되는데 지금 용인에 반도체 관리가 들어가고요. 예. 그 다음에 평택, 화성이 급행차를 하고 있습니다. 네. 조만간에 20년 내에 서울시 인구의 2배가 될 걸로 그렇죠. 봐집니다. 예, 서울에서는 빠지고 경기도는 더 늘고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 면적이나 인구수로 봐서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나 네. 또 수도권 위성 도시에서 과도한 규제로 인해서 아까 고강 아파트 40년 만에 10배 이상 차이가 났듯이 아파트 네. 가격이 그런 그 한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을 풀어주고 희망을 주고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수도권 인구 집중이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텐데 경기도 인구 집중이죠.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일부는 서울로 편입하고 또 일부는 경기 남북도로 분할을 하고 예,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좀 그 지역 권역 특성에 맞게 그렇죠. 특성에 맞게 육성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저 경제 전문가 김복덕 후보 경기도 부천시 갑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인데요. 말씀 나누다 보니까 저 인사 말씀 하실 기회도 아직 제가 못 드렸어요. 시간은 어느 정도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길게 하는 것보다 짧게 여러 번 하는 게 후보들한테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다음에 이 선거 진행 과정에서 몇 번이라도 필요하면 다시 내려와서 말씀 듣기로 하고 오늘 인사 처음 드리는 인사 겸 마무리 인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우리 보수의 핵심적인 역량과 보수의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고성국 박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부천시 갑 국민의힘 기호 2번 김복덕입니다. 부천시가 그동안 여러 가지 퇴보하고 슬럼화되고 한 것에 대해서 부천 시민으로서 또 부천에서 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유권자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시어 부천을 앞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서울 위성도시로 또 서울의 부천시로 꼭 편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부천시 갑 후보입니다. 김복도 후보의 그 슬로건 부천시를 통째로 바꾸자. 아, 좋습니다. 예, 통째로 바꾸자. 네, 우리 김복도 후보가 앞으로 부천시를 어떻게 통째로 바꿀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려면 일단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셔야 돼요. 뽑아줘 놓고 진짜 제대로 바꾸는지를 한번 같이 힘을 모아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복도 후보와의 대담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